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두 분과 해보도록 하죠.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날씨는 많이 쌀쌀해졌는데 시장은 변함없이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가운데 이야기하고 분석해야 되는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할 거고요. 노무라 쪽에서는 SK하이닉스 84만 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는 100만 원까지 오늘 목표 주가 제시를 했습니다. 황제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장중 10% 전후의 강세,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 선 위에서 SK하이닉스 움직이고요. 하이닉스 움직이면서 초반에 약간 잠잠했던 삼성전자까지 같이 움직이는 현재 상황 확인이 됩니다. 자, 반도체. 오늘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이 키워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희연 팀장님과 이야기 먼저 해보죠. 주말 동안 여러 리포트 나온 가운데 오늘 100만 원이라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던 숫자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온 당일입니다. 오늘 단순히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하이닉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리포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보는 기준 자체를 바꿔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면서 또 한 번 열어놔야 되는 시점이 지금일까요? 뭐 주말간에 에이펙 결과 분석하고 그다음에 수급들, 그다음에 나온 리포트들 이런 거 봤을 때 뭐 사실 업황에 대한 게 뭐 급격하게 바뀐 건 사실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HBM과 레거시 반도체가 끌어주는 이제 학습 영역에 있어서 레거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같이 한데 모아지면서 뭐 사실 뭐 미국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60만 닉스 달성했고, 네. 그 다음에 백두산이라고. 백두산이라고 하나요? 두산을 이제 백두산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주도주를 전익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소부장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뭐 그런 답답함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소부장들도 같이 힘내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11월 달부터 워낙에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지금 궤율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수 들어오는 부분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오늘 그 소부장들 따라 올라가는 그런 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일단은 11월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소부장들도 반도체들도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하이닉스가 시장 수급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단은 대형들 일단 일정 부분 채워놓고요. 네. 그 다음에 소부장들 가져가는 그런 전략은 바뀔 거 없이 계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AI 버블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언젠가 터질 거야라는 그런 단순한 언젠가는 터질 거야라는 단순한 뭐라 그럴까요? 좀 위험, 조바심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젠가 뭐 내년에 터질지 내후년에 터질지 그건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아직은 뭐 너무 시장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가는 말에 올라타면서 매매하시는 게 지금은 일단 시장 전략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상승 곡선을 팀장님 온전히 누리려면 네.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확실히 체감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60만 원 자리에서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그리고 소부장에서의 키 맞추기 정도만 개인분들은 기다리셔야 되는 건지 너무 빨리 팔았나? 내가 타이밍을 네.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고민하신 분들께는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요령껏 잘 사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요령껏?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처럼 뭐 최근에 하이닉스 5% 이상 올라간 날을 좀 보시면 그 다음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또는 아래 꼬리를 닫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뭐 이 특정 이평선에서 조금 특정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거 줄이는 과정이 당일로든 또는 며칠로든 간에 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진다 싶으면 소부장 쪽으로 갔다가 이격을 좀 줄인다 싶으면 다시 대형주로 왔다가 이런 식의 운영의 매매 묘를 좀 발휘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큰 틀에서는 저는 지금도 괜찮다. 네, 괜찮다. 삼성전자 특히 지난주에
물릴 각오로 산다라고 네. 이거 무조건 물린다라고 하고 산 가격도 지금 넘어갔거든요. 맞아요. 네, 무조건 한번 물릴 거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가격조차도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시장의 주도주로 한번 지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익단은 사실 크게 상관없고요. 그 뒷단에 따라 붙는 이제 내러티브적인 요소, 모멘텀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양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승이 한 6, 7개월 정도밖에 랠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뭐 통계적인 룸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이 조금은 일정 부분 가능성도 있는 위치까지 좀 단기간에 좀 올라온 건 맞습니다만 일단은 조정 시 매수 여전히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엔비디아발 이슈의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어서 이 포인트를 조금 더 집중해서 김진경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죠. 결국은 오늘 시장 전반이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 엔비디아가 26만 장의 GPU 공급한다 이 소식에 들썩이는 쪽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HBM을 납품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얼만큼의 직접 수혜를 받는 건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핵심 공급 파트너로 떠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 모멘텀을 안아갈 수 있는 건지, 실질적인 뭐 숫자가 나온 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은 전반적인 대형주 위주의 장세이기도 하고요. 또 워낙에 좀 AI에 대해서 좀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투톱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경우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수혜에 대한 어떤 수치를 좀 당장의 어떤 좀 계산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2026년에 메모리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된다라는 좀 보고서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루빈의 플랫폼 속도 향상과 그리고 발열 제어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삼성과의 협력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전망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살펴보게 된다면 훨씬 더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이제 반도체가 더욱더 호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더욱더 엔비디아와 협력을 더욱더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중요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반도체의 경우는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겠지만은 내년도에도 훨씬 더 이런 업황에 따른 어떤 기대감, 그리고 업황에 따른 어떤 더욱더 성장에 따른 그런 얘기들이 지금 더 훨씬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의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계속적으로 좀 추세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지금의 경우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 안에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대감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또 주가는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조금 차익실현에 대한 뭐 물량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추세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신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보다도 보유자분들의 영역에 한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더욱더 있지 않나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적 나와서 한번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그룹 산하 조선 계열사들이 실적 줄줄이 내놨습니다. HD 현대 중공업부터 오늘 보면은요, 매출액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2.4%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도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3사 모두 예상치는 상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573억 원 확인이 됐고요. 자, 주가는 그런데 큰 변동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고점 대비 살짝 밀려난 상황이긴 한데요. 3.5% HD 현대중공업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실적 발표했습니다. 컨센 상회하는 실적 나왔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4%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164% 늘어나면서 1조 538억 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HD 마지막으로 그룹주 내의 종목까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HD 현대미포의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 20% 늘어났고요. 약간 후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요. 예상치 자체는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억 원 확인이 됩니다. 사실 2시 컨퍼런스 콜이 일제히 나옵니다. 지주 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 주관으로 나오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HD 현대그룹 지주사인 HD 현대는 3시 반 별도로 IR 진행된다는 점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실적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짧게만 저희 반도체에서 블랙웰 점검만 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김진균 본부장님, 사실 뭐 새로운 이슈를 그래도 커버하고 가고 싶어서 짧게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블랙웰 이야기 대중 수출 통제를 유지한다라는 발언이 오늘 나오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내 반도체 섹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되는 이슈일지 이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뭐 나타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휴전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뭔가 미중 간의 무역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여기에 따른 좀 부담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기에는 뭔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라기보다도 뭔가 급한 불만 껐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당장으로서는 이 AI에 대해서 워낙에 좀 기대감으로만 주가 자본되고 있지만은 이런 불확실성이 또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미중 간의 갈등 여기보다도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 이 부분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분위기로 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계속되는 키워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서 궁금합니다. 시세 측면으로 본다면 오늘의 정말 폭발 종목들은 여기서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로봇과 AI 확인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AI 동맹 이 관계에서 AI 팩토리 구축한다. 그러면서 피지컬 AI까지 시장 관심 받는 키워드가 많습니다.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앞서 팀장님께서 100만 원 두산, 백두산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거기서부터 황 팀장님과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두산을 오늘 로봇발 피지컬 AI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와 뭐 협력 추진한다라고 밝혔으니까 로봇의 영향권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 두산 반도체 영향도 있기는 해서요. 네. 그러면 지금 지주회사 두산이 가진 메리트 황제주 이상의 매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말 그대로 똑똑한 똘똘한 자회사 2개, 핵심 자회사 2개를 일단은 가지고 있죠. 네. 에너빌리티와 두산 비상장이 두산전자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주사치고 지금 비싼 거는 맞죠. 아니에요. 네, 워낙에 좀 비쌉니다. 네, 다른 지주사들을 비하면 사실 밸류에이션은 너무 비싸죠. 네, 다른 뭐 하나나 CJ나 뭐 SK나 이런 거 비하면 엄청 비싼 거 사실이에요. 하나보다도 비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시장이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런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적인 요소, 앞으로의 성장적인 요소를 더 크게 쳐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 목표가들은 아마 앞으로도 좀 목표가들은 계속 높아져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지주사 중에서 대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신고가 가고 있지만 거래량은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보유자들은 팔 생각이 없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만 어떻게든 시장가로 조금씩 산다라고 보시면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다리는 조정이 언제쯤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목도 역시나 눌러줄 때마다 요령껏 매수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 꼭지가 오늘일지라도 반도체 꼭지가 오늘일지라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가장 핫하게 투자자들이 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전자의 지금은 에너빌리티도 좋지만 두산전자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쳐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대량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는 기술적으로는 한번 보유 1차적인 고점은 대량 거래량 나오면 한번 그때까지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한 쪽은 계속 뭐 큰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흐름을 누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로봇 안에서 움직이는 쪽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김진겸 본부장님, 뭐 두산도 뭐 로봇 이슈에 두산 로보틱스까지 같이 강한 드라이브 걸리고 있기는 한데 오늘 워낙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풀리지 않은 종목들이 로봇 안에서 많이 나와서요. 많은 분들이 어닝 시작하니까 로봇은 살짝 쉬어갈까라는 생각하셨을 텐데 워낙 강력한 엔비디아 AI 동맹 이 키워드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피지컬 AI 스마트 팩토리 이쪽 오늘 강한 쪽에 대한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도 연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관심은 유독 AI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관이 좀 깊은 로봇주에게도 더욱더 좀 관심이 짙어지는 좀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로봇주들의 실적에 따른 기대감 이런 것보다도 향후 로봇 산업이 더욱더 지금보다도 좀 진화가 될 것이고 이 AI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수요에 따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좀 코스피 시장이 이제 4,000선을 넘었다라고 하지만은 워낙에 좀 관심 몰리는 쪽으로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AI와 연관이 되어 있는 로봇주의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도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로봇주들의 경우 이미 상한가에 좀 진입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로봇주의 경우가 보시면 워낙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로봇주의 경우는 가격적으로 좀 단기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단기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느낌보다도 워낙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좀 분할 매도식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조금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보다도 이 로봇주의 경우는 이슈가 불거졌을 때 좀 강하게 급등하는 성격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로봇주의 경우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모멘텀 강화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조선 쪽에서 실적 오늘 이 코너 중에 많이 나오네요. 기자재 쪽에서도 실적 나온 종목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LCD, 현대, 마린엔진 실적 나왔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상승폭은 다소 반납된 구간에서 3% 전후에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액가 같은 경우는 1,091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업 이익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추정치가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요. 292억 원까지 컨센이 잡히기도 했던지라 오늘 해석 어떻게 나오는지 기자재 쪽 반응까지 잠시 후 좀 나오는 이야기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로봇 AI 쪽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챙겨보면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도 엔비디아 연결고리는 있어서 황 팀장님과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멘텀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을까 궁금하기는 한데 오늘 뭐 엔비디아 모멘텀을 타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가 꺾이거나 뭐 변화된 종목이 많이 없어요. 앞서 저희가 반도체 로봇 봤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7% 이상 오르다가 지금 윗꼬리가 이만큼 달렸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저희는 이해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도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도 사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오늘 고점 부근이 딱 전고점이기도 했었죠. 당연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뭐 이제 아까 하이닉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이평선에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었던 구간들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뭐 그 구간을 충분히 뚫어내고 갈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그 과정이 한 번에 강력하게 뚫어내기에는 지금 시장에 너무나 다양한 섹터들도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좀 약간 코스닥 쪽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 또 좀 이런저런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 28만 원 언저리에서 충분히 매매를 해보셨을 법하기는 한데요. 짧게 손절매를 가져가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위치 들은 것 같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신다. 다시 밑에서 다시 분할 매수로 이제 좀 저점에서 좀 매수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조금 지금 시장의 변동성도 심하고 하루에도
좀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도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세장임은 확실히 맞고, 그리고 지금 네이버를 비롯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네이버 당연히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짧게 끊어가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길게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 매수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기는 뭐 하루 이틀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서 또 계속된 스토리라인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내러티브 강합니다. 에너지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은 GPU 26만 장 여기서 또 출발을 합니다. 전력 설비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거라서요. 황 팀장님과 좀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물릴각오로 이쪽은 강하다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큰 종목도 있고 최근에 하루하루 움직임이 다른 종목군도 많지만 팀장님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진짜 단단한 오름세가 최근에도 이어져 왔어요. 효성중공업이 오늘은 이 목표 주가를 제가 보네요. 300만 원까지 이제는 제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은 더 필요하다, 네. 중요하다 이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계속 눈높이는 이쪽에서 높아지고 변동성은 크지 않아요. 이런 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이런 변압기 쪽뿐만 아니라 가는 말이 계속적으로 가는 이유가 특정 ETF가 있는 섹터들은 이런 현상이 사실 매우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요즘에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서 개별주들이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계속 사실 연속성이 좀 없는 스타일이고요. 특히나 ETF들 원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라던가 그다음에 K-팝이라던가 조선 이런 전력설비 이런 쪽이 극단적으로 가는 주식들은 계속 가는데 안 되는 주식들이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이제 ETF를 누군가가 사면 운용사들은 다시 그 주식을 사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전력설비가 대표적으로 ETF 쪽에서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AI와 가려면 전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몇몇 주에서는 너무 전기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오늘 태양광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전기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사실 우리는 사실 피부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리 하기에는 굉장히 좀 과열된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도 내후년까지는 가보자라는 심리라고 한다면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같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것에 대한 실적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상반기에 그 관세에 대한 뭐 변수는 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수요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면 오늘 재생에너지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LS일렉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분명히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위치를 분명히 만들 텐데요. 뭐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매 전략을 짜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조금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봐도 되는 섹터는 여전하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쪽이 조금 많기는 하네요. 자, 전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진경 본부장님 이렇게 가보죠. 변압기가 강력했고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디를 볼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도 전선, 전기 쪽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오늘 신재생 전반, 앞서 팀장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쪽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거든요. 변압기가 만약에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지금 차선책으로 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선택지는 본부장님 시선으로는 어디십니까? 오늘 태양광 쪽이 유독 강하긴 한데요. 네,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산업에 대한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사실 이제 에너지 쪽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가 뭔가 좀 작동이 좀 되게 위해서는 또 전력 쪽이 또 필요로 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고리들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더욱더 관련주에 대한 수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혜가 앞으로 더욱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뭔가 좀 돌아가는 듯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에너지 관련주의 경우는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느낌보다도 뭔가 이슈가 불거졌을 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일단 이런 종목상 성격이 이런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지금 상황들로 봤을 때 에너지를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섹터군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 좀 접근하게 되신다면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풍력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실적 조금 더 포커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방산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K특수선 순항 이렇게 일단 헤드라인은 적어놨습니다. 조선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저희가 코너 시작하면서 실적 HD 쪽에서 나온 거 줄줄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상치는 상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2시 컨콜 예고된 부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는 좀 변동성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후에 드라마틱한 반응은 아니었는데요. 황 팀장님, 오늘 현재 구간에서 HD 현대 미포가 하락 전환 3%까지 하락폭을 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이 꺾였습니다. 기자재까지 영향 전반적으로 받는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나온 이후에 아직 컨콜 진행 전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급격한 반응이 나온 이유, 어떻게 저희 대응해야 될까요? 뭐 종목별로 조금은 다르게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 때문에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요. 네. 그거 외에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버티고 있고, 하나 마린 엔진, 현대 마린 엔진도 조금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네, 맞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입니다. 근데 이 구간 이용하시면 저는 충분히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 크게 문제 없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문제는 일단은 없습니다. 시장 강세장이고, 다만 뭐 이제 12월 워낙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1월 들어서 대형주가 좀 쉴 수도 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논리로 11월 달 좀 쉰다라고 하면, 그동안 10월 달에 갑자기 조선주들이 막판에 올랐잖아요. 네. 그때 좀 조선주 전에 좀 많이 급등하기 전에 답답해서 비오셨던 분들은 또 매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HD 다른 이제 두 거래 정지되는 그 두 그룹의 수급 좀 약간 특수한 이해관계를 좀 한국조선해양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기자재 쪽에서도 마린엔진이나 한화엔진, 삼성중공업 이렇게까지도 뭐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수급은 순환매 차원이든 또는 저점 매수든 보유해 보시면 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은 뭐 실적 발표해서 뭔가 습관적으로 세론이 나온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일단 지금 이 세론 잘 이용해서 잘 매수해 보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잠수함이라든가 무언가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볼까요? 아니면 합병 이슈에는 이 수급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을 조금 더 활용함이 좋을까요? 저는 잠수함 이슈는 조금 먼 이슈인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한화 엔진이나 한화 오션 정도만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 이후에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아서 그에 대한 모멘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저희 오늘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우선 오전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견조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먼저 확인해 주세요. 오전부터 흔들림 없이 소화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습은 나오거든요. 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다. 관련된 누리호 모멘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담이 조금 덜 되는 구간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흐름 유지된다는 측면 더욱더 플러스 점수 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인 반상주로도 좀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방산주에 대해서 뭐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주 관련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되었었고, 물론 방산주를 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지만은 충분히 내년도에도 어떤 수출이라든지 또 특히나 유럽 쪽에 대한 진출 이런 수출에 좀 다변
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의 경우는 저는 지금도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좋은 성적 거두었고 뭐 DE에 이어서 여러 방산주들이 또 실적을 좀 내놓을 텐데요. 여러 가지로 뭔가 이제 폴란드를 포함해서 계속적인 어떤 수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매출에 대한 성과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된다면은 방산주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쉬어갈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눌림이 나왔을 때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올해뿐만 아니라 좀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기대거리가 남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현대 로템의 실적 나와서요. 시세와 수치만 확인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출액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8.1%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과 같은 경우는 컨센 상회했습니다. 2,656억 원 정도 시장 컨센이었는데요. 2,777억 원 확인이 되면서 컨센 추정치 상회했습니다. 오늘 2시 10분부터 컨퍼런스 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납품 잘 되고 있는지 지연은 없는지 이 부분 좀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이야기 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은 컸는데 지금 좀 변화가 있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중국 소비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주말 사이에 가장 기대하셨던 섹터가 엔터이실 것 같은데요. 공연 제안에 호응했다라는 이 부분 자체 어떻게 봐야 될지 황 팀장님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가장 장 초반에 훅 올랐고 변동폭이 가장 큰 쪽이 엔터거든요. 기대를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과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잘 이 기회 이용하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에너지들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였어요. 특히나 뭐 엔터 주식들을 보면 석 달이 아니라 뭐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그 자리에서 횡보했었죠. 실적들이야 사실 중국에서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닌데 뭔가 답답한 모멘텀들이 나오지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이브도 그렇고 JYP 엔터도 그렇고 다른 엔터 주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아직 100% 확신이 된 거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성은 잡혔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많이 오늘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XT 거래소에서 초반에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네. 초반에 급등했다가 개인 간의 거래가 많이 있었던 시점에서 많이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여력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뭐 11월 이제 첫 거래일이라서 아직 석도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좀 확인된다라고 하면 엔터 충분히 한 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JYP 엔터나 하이브나 그다음에 다른 엔터 회사들은 잘 관찰해서 이번 11월 달에 좀 엣지 있는 수익을 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 소화하면서 시장의 상승 누릴 수 있는 기회 모색 같이 해봤습니다.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